예,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쇄신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그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에게 맡기기로 했는데요. 자, 맡겨서 어떻게 변화하겠다는 건지 관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로만 이렇게 뵙다가 오늘은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중진급 공동선대위원장들이 선대위에서 줄줄이 사퇴했습니다. 김두관, 이광재 뭐 이런 분들이 선대위원장에서 일단 사퇴하셨죠. 그리고 뭐 초선 의원인 이탄희 의원도 사퇴하고 송영길 대표도 이재명은 바꿉니다를 내세워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좀 전반적으로 어떤 선대위에서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는 겁니까? 이재명 후보가 후보로 결정된 이후에 거의 한 달 열흘 넘는 기간 동안 사실 지지율이 답보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네. 처음에 후보가 되자마자 당에다가 정권을 주고 선대위 구성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선대위 구성된 상황을 보니 횡적 구조로 사실 뭐 공동 선대위원장도 너무 여러분이시고 12분이시던가 그렇더라고요. 또 뭐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 내에 170석 가까운 그 의원들을 모두 다 채우고 또 실제로 요구가 용광로 원팀 선대위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 모든 요구를 수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행하고 실천할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결정해야 될 그 결정자들만 맨 헤드에 이렇게 남아있는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몸집이 너무 무겁고 두터웠습니다. 그것에 네네. 대한 비판들이 한 달 정도의 그 뭐 지지율로 고스란히 드러난 거라고 봐지고요. 또 네.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저는 이제 경선 캠프에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네. 그 누구보다 준비가 많이 잘 되어 계시고 굉장히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고 빨리 실천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 선대위 구성이 너무 이제 거대한 조직이 되다 보니까 네. 후보도 좀 갑갑하시기도 했겠지만 지지자들,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후보가 지난 논산에 갔었죠.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하시면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예,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것은 저는 그 주권자인 그 국민들의 요구에 수용하는 그리고 부합하는 그런 발언을 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에 또 즉각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또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들이 물론 있긴 하지만 다 만장일치로 그러면 정권을 이재명 후보에게 주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잡힌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요구되고 있는 것은 저는 사실 층층시야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결정 단위 구조가 너무 두텁다 보면 한 가지 의제를 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계속 회의만 하는 거죠. 그런 구조가 아니라 바로 누군가가 빠르게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실행을 곧바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선대위 조직이 굉장히 요구됐던 겁니다. 그래서 날렵하고 굉장히 기민한 그런 선대위가 필요하다. 그렇게 바꿔보겠다라는 건데요. 네. 일단 저는 지금 외부에서 또 오해할 수 있는 것이 기존의 그 선대위원장이든지 뭐 직함을 부여받은 인선이 된 그런 분들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선에서 또 뭐 이재명 후보가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그림을 그릴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뭐 의원들이 많은 의견들을 제시했던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역 의원 그리고 지역위원장들은 지역에 가서 지역민들과 발빠른 소통을 하고 나머지 그 의사구조 뭐 단계를 굉장히 간략하고 슬림하게 하자. 그러면 결국은 그 조직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있던 공동선대위를 파괴하는 방법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새롭게 그 뭐 단위를 하나 만들어도 되고 또 새로운 제안이 있으면 새로운 제안을 수용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오늘 처음 보여줬던 그 선대위의 새로운 모습 중에 하나가 오전에 저희가 전국민 선대위 회의. 예, 전국민 선대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양도 제가 볼 때 일단은 저희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즉각 수용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일단 이 구조로 가는데 차츰 새로운 형태의 그 결정 단위 구조가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결정 단위 관련해서 여의도에서 선거를 많이 치러본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2017년 선거에는 소위 뭐 윤건영 현 의원을 비롯해서 이호철, 양정철 등 말하자면 광흥창 팀 뭐 이렇게 해서 24시간 선거만 생각하고
또 본인들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의사결정을 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후보와 가장 전략적으로 아이덴티파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전략적으로 후보랑 가장 동일화되어 있는 별동대 같은 팀이 있어서 그쪽이 사실상 선거의 실무 집행을 이끌고 왔다. 전략적 판단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또 소위 금강팀이라고 하는 뭐 안희정, 이광재 뭐 이런 분들이 금강팀이라고 해서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그런 팀도 없고 또 딱 뭐 저 국민의힘 쪽은 김종인 뭐처럼 딱 컨트롤 타워로서 의사결정을 이 권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도 없는 거 아니냐. 이 두 축을 먼저 조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별동대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도 네네. 나왔고요. 그 내부를 뭐 어떻게 조직하느냐, 뭐 성남 라인이라고 해서 실무자들 중심으로 네. 어떤 단위를 만드느냐,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네. 방법을 방법을 취할지에 대한 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조만간 2, 3일 내로 조만간. 그 내용들은 뭐 이렇게 외부로 발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우선 손발이 맞는 사람은 전 굉장히 중요한데 주변에서 그렇죠.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 뭐 수행실장이라던가 뭐 후보 옆에 가장 후보의 의중을 쉽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도 교체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김남국 의원을 다시 소환하라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요구들도 있긴 합니다, 사실. 네네. 그 본인 김남국 의원은 지난번에 통화했더니 인터뷰했더니 본인이 10만 유튜버 구독자가 있기 때문에 소통 온라인 콘텐츠 소통 잘할 수 있다 이러던데 여튼 후보가 뭐 갈증을 느끼면 또 예. 다시 또 일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네. 어쨌든 말하자면 좀 중앙 집권화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별동대 이런 게 이제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 들어보니까 소위 스스로 기득권 내지는 뭐 이런 거를 내려놓는 모습을 당의 뭐 이렇게 리더들이 먼저 실천을 해야 정부 여당으로서 굉장히 거대한 메머드급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재명의 민주당은 뭡니까?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직관적으로는 딱 뭐가 와닿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지? 딱 새로 다 밀어버리나? 이런 느낌도 어떻게 하자는 건지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뭐 새로 밀어버린다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를 과격하게 표현할 그렇죠. 수 있어서 맞습니다. 저는 그것에는 결코 동의할 수는 없고요. 네네. 이재명 하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고 그리고 실천했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민주당이 180석을 처음에 국민들이 만들어줬는데 개혁 과제에 있어서도 국민의 요구를 충분히 다 충족했느냐. 결국 기득권화되어 있는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서 도대체 뭘 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죠. 그 지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진짜 이 생활 민생 현안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중요한 것이 이 청년들이 소외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목소리를 반영하는 부분 그리고 아주 필요한 일자리 등 이재명 후보가 구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미래 발전 전략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입법 과제들을 또 민주당이 충분히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마치 동떨어진 것처럼 생각을 했던 부분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당과 뭐 호흡이 되지 않고 이재명 후보만 보인다던가 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얘기했을 때나 뭐 이럴 때 당과 정부 뭐 이런 엇박자가 났던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당에서 다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 중심으로 가주겠다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언론에 오늘 아침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불참했어요. 후보에게 온전히 힘을 실어주는 거다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또 몇몇 의원분들 같은 경우는 김한정 의원이 언론에 보도된 걸로 보면 왜 당대표가 열심히 일하는 방향을 잘못 정해놓고 열심히 뛰고 있는 의원들 탓만 하냐. 지도부부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민주성이 살아 있는 거라고 저는 봐지고요. 그 네네. 목소리에 뭐 일일이 다 이렇게 뭔가 대응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오늘 선대위 회의를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선대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민 선대위로 전환을 한 거였습니다. 그것이 민주당의 새로운 모습으로 주 1회 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국민들 생활 밀접한 목소리 날 것 그대로를 기획하지 않고 듣겠다. 우리 선대위 하면 이 틀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발언하시는 분들만 발언하고 그 구조를 깨겠다고 해서 새로운 시도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주당 내에 몇몇 분이 이게 특별한 발언을 하시는 게 언론에 좀 크게 쓰여서 그렇지 저는 그건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라고 봐집니다. 네. 어쨌든 현재 당 지도부는 계속해서 역할을 해 나간다라는 취지로 들리고요. 자, 당내 선대위원직 사퇴한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 시민 캠프 구성을 제안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제일 처음에 그 당의 그 선대위 구성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김두관 공동선대위원장님이 자진 사퇴를 해주셨고요. 그렇죠. 이어서 이광재 의원, 뭐 김영주 의원님 같은 분들이 먼저 이제 용퇴를 해주신 거죠. 예, 네. 그러면서 저는 이광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새로운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당이 중심이 되어 있는 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뭐 이렇게 완전히 배격하기도 힘든 부분이잖아요. 당이 중심이 되는 선대위도 분명히 필요한데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그 시민들의 자발적인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시민 캠프를 제안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가 2012년을 떠올려 보면 그때 문재인 후보 담쟁이 시민 캠프가 있었고요. 당 공조직 중심의 뭐 민주 캠프가 있었고 뭐 정책 중심의 미래 캠프 뭐 이렇게 세 가지 캠프가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뭐 너무 많은 캠프가 운영이 돼서 부작용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지지자나 국민들이 이 각자 SNS를 활용을 하시거나 한 분 한 분 미디어가 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요구를 발빠르게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 뭐 캠프 정도의 모습을 갖추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대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선대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그렇죠. 참여할 수 있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들자. 네. 이런 측면, 이런 취지시군요. 자, 영입 최근에 원혜영 전 의원께서 국민인재영입위원장 자리를 맡으셨잖아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뭐 김한길 의원이 나서서 여러 인사들을 영입하겠다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영입 계획이나 뭐 이런 게 나온 게 좀 있나요? 저는 당 쇄신을 얘기하는 초선 의원들이 정당 개혁과 더불어서 당의 문제에 새로운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인재 영입을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저는 우리 당 내에 오랫동안 고생해온 당내 좋은 인물도 발굴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사실 우리 2030을 대변하거나 또 여성을 대변하거나 장애인을 대변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인물을 발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 캠프의 주력이 될 수도 있고요. 대표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그들 나름대로 공조직에서 또 대표 선수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세대에 맞는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 줄 수 있는 인물로 열심히 찾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굴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하기는 그 말씀하신 분들이 작년에 영입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캠프는 새로운 민주당 오늘부터 1일 뭐 이런 얘기를 이재명 후보는 얘기하셨어요. 자, 오늘부터 1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변화 발전해 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남영희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